네, 반갑습니다. 시선 파트너즈 이세원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시청자가 몇 분이 됐건 간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자금 조달을 좀 전략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존과 성장을 자금을 통해서 좀 도모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남기려고 꾸준히 유튜브 라이브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첫 유튜브 라이브고요. 오늘 저녁, 다음 주 저녁은 저희가 또 그 급한 업체들 미팅과 상담, 또 고객사 대상 세미나들이 잡혀 있어서 어, 이번 주 다음 주만 좀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라이브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 올려줄 테니까 영상 보시고 네, 영상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주제는 3월 상담 예약이 2월 말에 있었습니다. 2월 인천 부산 지역은 2월 중순에 있었고요. 경기 서울 지방은 2월 27일, 28일에 걸쳐서 상담 예약이 진행됐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냥 분초를 다툰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말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치열하게 업체들이 자금 신청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어, 저희가 관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상황이 어떤가 보려고 이렇게 좀 들어가서 봤더니 네, 딱 10시가 되자마자 접속했는데도 대기자가 많았고 사이트 PC 사양이 좀 떨어지는 PC들은 사이트에서 튕겨서 접속을 끊기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신청업체가 이렇게 많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해였고요. 에러도 많이 났고 뭐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예약하시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27일도 그랬고 27일 서울도 그랬고요. 28일 경기도 그랬습니다. 어, 사이트 딱 10시에 예약을 위해서 접근하셨던 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마감이라고 떴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감이라고 뜨는 경우들이 실제 있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어, 네, 이렇게 마감으로 다 떴어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틀린 말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포기하고 창을 닫아버리시지 말고 어, 접속이 과부하돼서 에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신청 자체가 중진공 중앙에서 한 번에 다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본주부에서 각각 진행하는 거니까 상황에 로컬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닫거나 안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되자마자 접속했는데 다 마감이라고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조금 기다려서 이렇게 사이트 리프레시 하면서 나가지 마시고 창 닫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그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예약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선착순으로 상담 예약하는 건 이번 달까지 국한된 일이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영상 주제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중진공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자꾸 간과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브로커나 사기꾼들한테 피해를 보는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3월 상담 예약을 2월 말에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4월부터는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프로세스가 바뀝니다. 지금 1월부터 일부 지역, 인천, 부산 지역에 국한해서 하고 있었던 전수 접수 방식이 4월부터는 전체 다 통용이 되고요. 4월부터는 1, 2, 3월에 없었던 이제 중진공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7일, 28일 인천, 부산 지역은 15일, 16일 이틀에 걸쳐서 전수 접수, 인천, 부산은 전수 접수가 있었죠. 1월부터 지금 쭉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요. 어, 3월 상담 예약을 서울은 27일, 지방은 27일 오후, 경기는 28일 오전에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 접수는 3월까지입니다. 물론 이 이후 4월부터도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전용 창업 자금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중증호 정책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인천, 부산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이틀에 걸쳐서 신청하시는 모든 기업을 전수 접수받고 접수한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2월 말에 3월 상담 예약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셔야 될 거고요. 1월 달에 신청하셨던 분들 혹은 12월 말에 1월 상담을 얘기했다가 대기나 미부여에 있던 분들 중에서 별도의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여전히 대기나 여전히 이렇게 대기 혹은 이렇게 부여 이렇게 해서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부여되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나 혹은 중증호 정책 자금을 이미 수차례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부여되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용이나 특허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은 좀 미부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12월에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12월에 1월 상담을 예약했을 때는 미부여나 대기였는데 2월 달에 부여를 받았거나 혹은 2월 상담을 1월 말에 신청했는데 부여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고용에 관련된 뭐 내일채용 공제라든가 고용 인원 신장이나 청년 채용 같은 고용 부분의 신장이 있었고 특허 관련된 정책 우선도 어필이 가능한 기업들 3년 이내 뚜렷이 특허나 고용에 관련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배정된 확률이 좀 높았다. 이게 저희가 나름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이제는 전수 접수기 때문에 선착순이라는 필터링이 없어졌습니다. 4월부터 정책 자금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고용인원이나 특허 관련해서 신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자금에 관련해서 사실은 피해 사례가 왜 나오냐면 정책자금,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온라인 신청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정책자금이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브로커 피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뭐 아는 사람 백을 통해서 뭐 사업계획서 잘 쓴다라는 요식행위로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게 한정된 재원을 적합한 기업에게 지원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나 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누구나 하고 신청 이후에 중진공이 정책 우선도를 통해서 기업을 평가해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뀐 지가 이미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꾼 방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진공 정책자금은 융자 제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특정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은 융자 제한 기업을 뺀 나머지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자 제한 기업이라는 게
아주 좋은 기업 혹은 중증원 정책자금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기준이 5년 동안 3회 이상이죠. 그래서 중증원 정책자금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나 아주 좋은 기업 아니면 신용이 아주 망가진 기업들을 뺀 나머지 기업들은 세금 잘 내고 있고 휴업 중 폐업 중 아니면 어느 정도는 신청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융자 제외 업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소상공인, 비제조 5인 미만, 제조 10인 미만 기업들.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 밖에 업종들은 5인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해서 제조업을 뺀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중증원 정책자금 신청에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초격차 신산업 분야, 그린 분야, 그러니까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중진공이 연초에 별도의 참고자료로, 공지외 참고자료로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중증원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사회적 경제기업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더라도, 보건업 원래 금지업인데 보건업이더라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일단은 혁신성장 분야가 뭐냐 한번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을 분야별로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은데, 통상 이렇게 뭐 첨단 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 뭐 건강 진단 뭐 이렇게 해서 한 9개, 10개 챕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소상공인이지만 요 산업 분야에 있으면 중증원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고객사들이 많은, 저는 이제 제 고객사들이 많은 직군 중에, 그러니까 산업군 중에 첨단 제조 자동화에 속하는 혁신성장 분야, 뭐 3D 머신, 입체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미세 가공,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분야는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이더라도 소상공인이지만 중증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요. 여기 건강 진단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재생 의료, 3D 바이오 프린팅, 의료용 임플란트, 여기 보시면 의료용 임플란트, 그리고 고령치나 의료기기 뭐 이런 내용들 속하시는 산업군들이면 사실은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중증원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챕터가 이제 지식 서비스입니다. 9번째 챕터가 지식 서비스인데 뭐 온라인 게임, 영상 컨텐츠, 네, 그다음에 뭐 무대 기술, 광고 테크, 에드 테크, 뭐 디자인, 제품 시각 디자인, 뭐 서비스 경험 디자인, 컨텐츠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등등. 그다음에 뭐 플랫폼, 네, 뭐 이런 핀테크 기업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지만 중증원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외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고 있잖아요. 네, 융자 제외한 업종 운영의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 2월 달에 작년 12월, 올해 1월, 올해 2월 달에 중증원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나 분명히 혁신성장 분야에 있는 거 확인하고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라서 대출을 안 받아준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근데 억울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로컬에 사람이, 심사자가 뭐 안 된다고 하면 뾰족히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소지지를 옮긴 경우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주객이 전도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내용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4월 달부터 전수 접수를 하게 되면 좀 개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수 접수를 받아놓고 이제 정책 우선도로 필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신청하는 관문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규정 외 떨어뜨릴 규정에 분명히
융자 제외 업종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막무가내로 떨어뜨리는 일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고객사들 중에 특히 치과기공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의료 정밀 광학 기계 및 시계 제조업에서 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은 우대해 주겠다라고 구분을 지은 겁니다. 보시면 치과용 기기 271 산업분류 코드로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27192 이렇게 두 가지 코드를 쓰는 사업장들은 우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7192에 치과기공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법인 사업자로 치과기공소를 하시는 분들은 27192를 쓰고 계시고요. 우리 개인 사업자로 치과기공소를 하시는 분들은 27191 쓰고 계실 텐데요. 산업분류 코드를 둘 다 정책자금 우대되는 업종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브로커들이 내가 사업계획서를 잘 써줄게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신청하면 다릅니다. 이런 말에 속을 게 아니라 이런 융자 공고를 좀 꼼꼼히 보시고 우리 기업에 맞는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이제는 선착순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담당자들 심사 과정에서 접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셔서 우대받을 내용들을 스스로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융자 중진공 정책자금은 유의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용이 아주 불량하거나 사고 기업이거나 아주 신용이 우수해서 상장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을 뺀 나머지 기업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융자 제외 업종을 두고 있어서 소상공인들 안 되고 금지 업종 안 된다. 요 개념. 다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혁신성장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은 소상공인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줬다. 요걸 꼭 반드시 기억하셔서 4월 달에는 전수 신청이기 때문에 1, 2, 3월 달에 떨어졌다라고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부채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백히 이게 지금 유의사항 융자 제한 기업의 연속입니다. 지금 7번까지 보여드렸고 여기 지금 8번인데요. 네, 9번에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초과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다릅니다. 그걸 초과하는 기업들은 신청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 적용 제외해서 업력 7년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1월, 2월 달에 상담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업력 5년 미만인데도 업종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이유로 탈락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산업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거 한번 꼭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법인 사업자만 속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자 산업별 네 여기 보시면 산업 분류 코드로 돼 있고요. 산업별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못 지키시면 네 탈락한다. 정책자금 신청해서 배제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고객사들 좀 많은 카테고리를 좀 보자라고 하면 운수 및 창고업은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500%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은.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은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490%입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은 360%고요. 의료기기 네, 산업분류 코드 의료 쪽에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치과기공소들 275%입니다. 275%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용 물질은 207%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쇄업체들은 383%고요. 그다음에 옷, 의복 399%. 네, 요 정도 되네요. 꼭 기억하셨다가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옛날처럼 500%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500% 언더면 됩니다. 이렇게 혹은 루즈하게 300% 우린 좀 낮게 30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중증원 정책자금은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다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12월 달에 1월 상담 예약하고 1월 달에 2월 상담 예약하고 2월 달에 3월 상담 예약하실 때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이유로 탈락하셨던 분들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법인세 신고 물론 이제
결산이 12월인 기업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 3월 31일을 기한으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융자제한 부채 비율을 이유로 탈락했던 기업들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되지 않게 결산을 내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고민하셔야 되는 우리 대상 업종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7년 이상 우리 중소기업들은 원래 중진공 정책자금이 7년 이상 기업은 시설 자금을 신청하거나 뭐 긴급 경영 안정자금,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수출 자금 정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 자금으로. 자, 7년 이상 된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정책 자금이 원칙적으로 시설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시설 자금의 50% 한도로 신청을 하거나 혹은 수출 관련된 자금 혹은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정도만 업력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운전 자금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23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7년 이상 기업도 운전자금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지금 풀어준 상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상반기가 끝나면 7년 이상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을 운전자금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책자금을 특히나 한 번도 안 쓴 중소기업들 중에 업력 7년 이상 된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 올해 상반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도 이렇게 허용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부채 비율 산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준수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하시고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법인세 신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융자 제한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꼭 준수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하시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어쨌든 뭐 결산서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지만 대부분 중진공 정책자금 이외에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업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은 3월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재무제표가 나오는 시점은 3월 말일날 신고하시면 4월 중순 이후에 나옵니다. 보통 4월 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법인세 신고된 재무제표가 나오면 반드시 그거와 동반해서 달라고 하는 자료가 뭐냐면 올해 1, 2, 3월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한 자료.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세 예정 신고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법인 사업자들은 1, 2, 3월 메인 매출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4월 25일 기준으로 신고되는 1, 2, 3월 부가세 신고 과세 표준이 사실은 대출심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1년에 2억 매출, 21년에 2억 매출, 23년에 10억 매출로 확 늘었어요. 근데 23년 1분기 매출이 빵이에요. 그러면 대출심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기업인가? 22년만 특별했나? 혹은 매출이 가공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시즌 매출이 있거나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라고 하면 신용평가에 그닥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매출 성과가 좀 많이 좋아져서 나 올해 대출 쓰기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기업들은 반드시 올해 1, 2, 3월 매출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너무 갭이 크지 않게 비율이 그래도 작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하나 꼭 확인해 보셔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매출을 좀 땡겨서 가져오는 이런 관리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 법인세 신고하시고 난 법인 사업자들이 우리 신보 기보 통해서 보증 상담 혹은 은행을 통해서 신용대출 상담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올해 1, 2, 3 매출 실적을 증빙하는 4월 부가세 신고도 포커스를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4월부터 달라지는 중증 대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4월 달부터는 연초에 공지했던 것처럼 그전에 없었던 2차 보전 상품이 도입이 됩니다. KDB, IBK, 국민, 농협, 우리신한,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수협 은행을 통해서 중진공이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집행하는 2차 보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중진공이 이자를 최대 3% 보전하는, 보조해주는 2차 보존 대출 상품이 이제 8천억 정도 규모로 4월부터 신청이 됩니다. 3월 말에 별도 공지를 통해서 안내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기다렸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모든 기업이 신청 대상은 아니고요. 최근 3년 이내 시설 투자를 진행한 7년 이상 기업 혹은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혹은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 등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이자 대출 생각해 보시고 지금 중진공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3.2%입니다. 은행에서 4%대 대출을 받고 3%까지 최대 2차 보전 받는다라고 하면 꽤 매력적인 대출이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보전 상품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중진공에서 대부분은 뭐였냐면 시설 자금이었어요. 땅 사고 공장 사는 거는 사실은 은행에서도 해주는 대출인데 단지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걸 쓰기 위해서 중진공에 오시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배려해서 중진공에서는 은행이 안 해주는 대출을 먼저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은행 가서 땅 사고 건물 짓는 대출들은 은행 가서 받으세요. 대신 저희가 2차 보전을 해드릴게요 하는 시설 자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은행을 통한 2차 보전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상품들은 그런 시설 자금 이외에도 운전 자금을 대상으로 2차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여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한번 3월 공지를 보시고 관심을 가져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개편됩니다. 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미 1, 2, 3월 달에 인천, 부산 지역의 4개 본 지부는 하루 이틀 동안에 신청하세요. 저희가 전수 접수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우선도를 평가를 통해서 추후 필터링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나 제도약 지원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들은 별도긴 했지만 어쨌든 인천 부산 지역은 1월 달부터 전수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상담부터는 3월에 예약하려고 3월에 신청하는 4월 상담부터는 전국이 여기 보시면 33개 전체 지역 본 지부가 2분기부터는 전면 적용합니다. 뭐를? 전수 접수 방식을. 개편된 신청 접수 시스템 전수 접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이틀의 기한을 주고 이틀 동안에 신청하고 온라인 서류 업로드까지 다 끝내게 하고요. 그렇게 신청을 완료한 기업에 한해서 정책 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자금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죄송합니다. 자금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4월부터는 바뀝니다. 2분기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필터링이 하나 사라진 거죠. 선착순이라고 하는 정책 우선도로 심사가 훨씬 더 정책 우선도라는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출을 한 번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을 한 번도 안 쓴 기업이라 최근 3년 이내 고용 실적이나 뭐 내일채용 공제, 고용 관련된 지표 혹은 특허 관련된 지표들이 좀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은 중진공 정책자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하실 충분한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클릭이 어려워서 못했어. 이거 뭐 이 분초 1, 2초 사이로 끝나는 건 난 못하겠어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해볼 만한 신청해볼 만한 상황이 4월 신청부터는 열리기 때문에 나 특허 꽤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최근 3년 이내 특허들이고 최근 3년 이내 고용 인원이 많이 늘었고 고용 인원들에게 내가 성과를 배분하는
기업이 도출한 성과를 공유하는 내일지원공제나 보너스나 우리사주 같은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달라진 시스템이 많이 유리해진다. 정책자금 한 번도 안 쓴 기업들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전수 접수 방식으로 4월 상담 신청부터는 그렇게 된다. 3월 말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스템에서 필터링으로 걸러질 거예요. 전수 접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초과했다거나 혹은 부채의 비율이 업종별 융자 제한 비율을 초과했다거나 뭐 한기 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다거나 이렇게 등등등 기업의 신용평가나 우리 재무지표가 엉망이라고 하면은 중증은 정책자금을 아예 신청할 수 없게 될 거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시행되는 전수 접수 방식의 중증공 정책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3월 중증공 정책자금 법인세 신고를 아주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책자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더 나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에 프로포즈를 할 때 평가의 핵심이 되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이 많고 적고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겠지만 이런 대외 평가를 감안해서 특히나 중증은 정책자금 이런 금융을 활용하시려는 기업들은 22년 결산서가 적어도 디폴트 값이 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수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언제든지 저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녁 때 하다가 아침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오전 10시에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 많이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